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이었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좀 전에도 좀 보셨겠지만 동시호가 때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끝난 거는 못 봤는데 동시호가 때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보시면 LB 관련주가 거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 G3 인수 이후에 특별히 지금 LB한테 모멘텀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도 뭐 초읽기, 뭐 고려 중 이런 소식만 들리고 있고 아직 승인되었다 뭐 이런 소식은 없고요. 그리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보셔도 매년 연말이면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 대주주 요건 회피하기 위해서 큰 손들이 매도를 하죠. 그래서 수급 공백이 생기고 또 바이오주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많으니까 이 여파를 좀 피하기는 힘이 든데요. 뭐 10억 넘는 개미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요건이 직계 좀비속이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직계 좀비속으로 법안이 바뀐 다음 이후에 연말만 되면 이제 가족끼리 서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은 하느냐, 무슨 종목이 있느냐, 그 무슨 종목엔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알아야지 이제 또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인 큰손의 매도세 그리고 그 수급 공백을 외인 기관이 받쳐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당 그리고 이자 수익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인데, 만약 고소득자라면 배당 소득이 약 11%대 세율인데 최고 세율 약 40%까지 부과가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수급 공백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금 많이 내더라도 배당이라도 좀 받아봤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수급 공백 말고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기가 메타버스 게임, NFT 쪽으로 많이 현재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메타버스 게임, 뭐 NFT, 뭐 콘텐츠, 엔터 뭐 여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어저께는 한컴이 그랬죠. 한컴이 그랬고 오늘은 다날이 그랬는데, 뭐 계속 관련주가 생기니까 뭐 역시 이쪽 섹터가 확실히 핫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좀 선별적으로 좀 잘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상투라기보다는 슬슬 과열되는 분위기고 또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관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적으로 한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요, 왜 튀어나온 못이 먼저 맞는다고 지난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그랬는데 막 먼저 튀고 나가니까 정부 규제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메타버스도 물론 이제 신사업이고 다 좋은데 앞으로 성장성도 확실히 더 크고, 특히 게임과 관련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를 주는 건 이 사실 자본주의의 정말 꿀맛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슈화 돼버리면 사실 게임 아이템 사고 파는 것도 불법인데 글쎄요, 너무 커지다 보면 정부 규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뭐 계속해서 테마가 커지고 후발주자가 나오는 게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슬슬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LB를 좀 살펴보시면요, G3 인수한 다음에 M&A 시너지를 낼까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뭐 쭉 보시면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회사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계속 모너발 사업 확장만 하느냐,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해도 충분히 몸짓을 키울 수 있는데 과연 견실한 기업이 맞느냐, 이게 다 또 돈 끌어다 쓰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시각도 계세요. 동의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시적인 성과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 빨리 상업화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니, 아필리아, 이뮤노믹 차례대로 상업화 시키는 게 당연히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M&A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기술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라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도 예시를 드렸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A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 그리고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진짜 글로벌 빅파마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그리고 정말 좀 더 힘들어도 중원,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는 진 회장도 몇 차례 설명을 했던 건데, 뭐 요게 이제 중원 진출하기,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힘들어서 좀 쉬운 국가부터 선택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만 더 걸리게 되는 거고 노이즈만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힘들더라도 중원을 선택하는 게 미국으로 가는 게 사실 맞긴 맞는데요. LB도 이제는 좀 보여주길,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결론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은 G3를 인수를 해서 요런 기술도 갖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LB는 G3를 품으면서 바이오 확대의 속도를 내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리보세라니 마필리아, 여기는 이민요믹이 빠졌는데 이민요믹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G3에 여기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그리고 피부 상처 질환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LB는 잇따른 인수 합병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며 바이오 사업 확대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주력 파이프라인과 G3를 통해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들로 성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성과를 낸다면 투자 심리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위안 말기 NDA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나오니까 여기 제약바이오의 한 관계자는 HLB는 지난해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다. 그래서 이번에 G3에 HLB 출신이 대표로 변경되었는데 그럼에도 내년에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G3를 품었다고 해서 요런 한계가 있는데요. 요런 한계를 벗어나려면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짓은 키우고 있고 이게 시대의 주류가 맞고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건데,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료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노코박스 소식을 한번 들어보죠. 나노코박스 3차 접종 백신으로 고려해야 또 고려네요. 고구려도 아닌 고려. 우리나라가 코리아니까요. 이젠 고려보다 승인, 허가 완료, 이런 게 좀 나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출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지금 트윈데믹이 걱정이죠. 우리나라도 3차 접종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접종에 나노코박스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인데, 그렇게 된다면 나노코박스한테는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게다가 부스터샷으로 좀 더 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제3세계에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 기회는 있어요. 물론 이제 추석 무렵에 긴급 승인이 나왔다면, 베트남 당국에서 긴급 승인이 나왔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베트남 당국에서 좀 빠른 결정을 내주길 바라겠고요. 뉴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부스터샷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노코박스 3차 접종용으로 가능할까? WHO에서는 저소득 국가 접종률이 현재 아직도 많이 낮네요. 그리고 부스터샷은 필수죠. 이제는 1차, 2차가 아닌 3차까지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노코박스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소식도 보시면 이제 베트남 당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긴급 승인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A생이 이노파마 스크린이랑 항암제 신약 개발 위한 공동 연구 협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노파마 스크린은 요런 회사인데 같이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해서 항암 신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었고요.
LB는 결국 동시호가 때 좀 더 하락을 해서요. 마이너스 2.38%에서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38,9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LB 관련주가 크게 보시면 지금 다시 자리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에서 올라오니까 하나씩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와중에 오늘은 오일선도 살짝 하락한 모습인데 다시 일단 좀 자리를 여기를 확실히 안착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44,000원 언저리를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자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좀 자리를 잘 잡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주다 보니까 재료가 월등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요런 재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백신이던 리보세라닙이던 이뮤노믹이던 빨리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바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되겠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뭐 지금은 뭐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는데 우리 LB도 시장의 주도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